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께 이번 주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22회차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엊그제 축구 토토 21회차 골대법 영상으로만 여러분들께 찾아뵀었는데 너무 제가 텐션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많은 분들 응원 잘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좀 텐션 떨어지는 성격이 아닌데 유독 좀 기분이 다운됐었어요. 응원 감사드리고 저는 텐션 한껏 업 시켜서 주말 22회차 K리그 경기 분석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패턴들을 한 금요일 오전 오후쯤에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팀 사이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K리그 1번 경기 FC서울 대 인천 유나이티드. 야, 이거 빅매치입니다. 5연패의 FC서울이냐 6연패의 인천이냐. 최근 유독 엄청난 경기력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고 있는 FC서울과 항상 엄청난 경기력으로 강등권에서 살아나냐 못 살아나냐 팬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인천 유나이티드죠. 먼저 서울은 울산을 상대로 포백을 사용을 하면서 공간을 많이 내주는 수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했고 김원식 선수가 많이 내려와 주면서 수비에 도움을 줬죠. 그 결과 울산이 슈팅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서울이 정말 안 풀린다고 볼 수 있는 게 전술은 울산 상대로 어느 정도 맞아 들었다고 봤는데 후반에 주세종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 후부터 울산에게 굉장히 많은 공간을 내주면서 결국 패배를 했고 8경기 동안 5득점에 18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K리그 실점 1위를 빛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무너진 수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급하게 울산에서 윤영선 선수를 임대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격수로 제리치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은 임대를 원하고 있는데 경남은 완전 이적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서 의견이 아직 조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팀 인천도 답이 없습니다. 무승이었던 부산과의 경기에서 팽팽하게 맞서다가 김문환 선수의 원더골에 무너져 내리면서 6연패를 했죠. 인천은 8경기에서 3골을 넣을 만큼 득점력이 최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디빌더 케인대가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이 아웃되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무고사 선수마저도 전 경기에서 가벼운 발목 부상을 당해서 한두 경기는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인천은 공격수가 없어요. 공격수가 있어도 못 넣는 상황인데 이제 그냥 없어. 케인대 계약 해지로 굳은 연봉으로 지금 외국인 공격수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수비적으로도 분호자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외국인 용병들의 줄부상으로 인천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 만나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서울이 홈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주맨 따봉 박주영 선수가 가끔 한 건씩 해주고 있고 인천보다는 상황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FC서울이 오랜만에 연패를 끊고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영화배우 이정재 아시나요? 이정재 영화배우분이 FC서울 팬인데 이번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이, 최용수 감독, 내가 이러려고 서울 팬 하는 줄 아나? 내 마음속에는 6개의 총알이 박혀있네. 때는 2020년 6월 14일 대구였지요. 그날 저는 대구 세징야에게 한 발, 김대원에게 2발! 이러면서 대구한테 6대 0으로 질 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이번에는 꼴찌 인천 상대로 꼭 승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담이고 저는 어쨌든 이 경기 FC 서울의 승리 예상합니다. 2번 경기 부산 대 성남. 이 경기 역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가 없었던 부산이 전 경기 인천과의 경기에서 첫 승을 거둔 부산.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지만 최근 4연패에 빠지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성남의 대결이죠. 부산은 이정엽과 호물로가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공격에서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지난 경기 김문환의 원더골은 팀의 상승세를 보여주기에 좋았다고 보입니다. 반면 성남은 홍시우와 양동현의 빅앤스몰, 올드앤용 조합이 골이 터져주지 않고 있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경기 연속으로 필드골이 없다는 게 성남의 답답한 공격력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5월에는 4경기 1실점으로 최소 실점 1위를 기록했던 성남의 수비진이 최근 4경기 6실점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로 승부를 예측을 해보자면 부산이 우세한 게 맞지만 이번 부산과 성남과의 경기에서의 키포인트는 성남의 나상호 선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5일이면 선수 추가 등록 기간이 되면서 부산과의 경기에 출격할 수 있고 이미 팀에 합류한 지 2주가 넘었고 2주 동안 김남일 감독님께 빠따를 맞아가면서 전술 훈련을 소화하면서 적응을 마친 것으로 보여요. 성남의 최근 떨어진 공격진에 나상호 카드가 주는 힘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는 부산이 나상호가 들어온 성남에게 승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는 성남이 오랜만에 부산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는 성남 사이드로 예상하고 있어요. 3번 경기 대구 대 강원. 와, 대구는 정말 미쳤습니다. 6경기 연속 무패로 이번 경기까지 잡으면 와, 엄청나죠. 최근 경기력을 보면 3위로 올라가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지난 수원과의 경기에서 대구의 단통승을 말씀드렸었는데 확실히 대구는 경기를 보는데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역시나 해결사 세징야가 터져주면서 역전승을 거뒀죠. 세징야는 최근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으로 어시스트 하나만 추가가 된다면 K리그 역대 20번째로 44시 클럽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간간히 대한 선수가 출전하면서 녹슬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대한 영입했다고 했을 때 와, 대구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나? 대한 걸어 다닐 수 있나? 하면서 좀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활약이 대단합니다. 또한 김대원 선수의 활약도 어마어마하죠. 지난번에 김대원 선수 골 넣고 자신감 있게 주먹을 불 끈지면서 씨발 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자신감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기록에서 보여주듯이 대구의 상승세는 끊길 것 같지가 않고 강원을 상대로 최근 9경기 8승 1무로 압도적인 맞대결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예요. 강원은 최근 병수볼이 말을 듣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잘하고 있긴 한데 골이 나오지 않고 운도 좀 안 따라주는 상황 같아요. 또한 고무열 선수가 포항전에서 출전할 줄 알았는데 목 부근에 담은 걸로 또 출전을 하지 않았고 김승대 선수는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격의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포항과의 경기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전반전에 좋은 찬스들이 많았고 주도적으로 경기를 펼쳤다고 보는데 후반에 페널티킥을 내준 이후부터 급격하게 포항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뭔가 뒷심하면 강원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최근 영남대 출신, 비영남대 출신 뭐 이런 걸로 강원FC 내부적으로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최근 3연속 승리가 없는 강원이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최근 엄청난 상승세의 대구가 자신들의 안방인 대팍에서 압도적인 맞대결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구가 강원에게 패배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대구의 승리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울산 대 전북. 드디어 올 경기가 왔다고 보입니다.
리그 1위 전북과 리그 2위 울산의 대결이죠. 일단 홈팀 울산은 역시 우승 후보답게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도 멀티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FC서울이 수비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주세종 선수의 퇴장 이후에 경기를 쉽게 풀었다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엔트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와서 뚫리지가 않으면 후반에 비온 존슨 넣어놓고 주니오와 비온 존슨 맞박을 노리는 타겟 공격으로 재미를 보고 있죠. 미들라인이 워낙 좋고 택배 가능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잘 먹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렸던 상대팀에 따라 울산이 강약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번 전북과의 경기에서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게 나온다는 거에는 이청용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포항과의 경기에서 오른쪽 무릎 타박상으로 부상으로 나온 이후에 3경기 연속으로 경기를 출전하지 않았는데, 김도훈 감독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선수 보호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청용 선수는 이제는 훈련도 하고 자체 경기도 소화할 정도로 부상은 회복한 걸로 보입니다. 김도훈 감독님께서도 전북과의 경기에는 이청용 선수가 출전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고, 윤빛가람 선수도 우승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마음가짐을 다잡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격에 K리그 득점 1위 주니오, 미들의 이청용과 윤빛가람, 골키퍼 조현우, 정말 전 포지션에 걸쳐서 최고의 옵션들만 골라서 전북을 상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대팀 전북은 이제는 정말 털릴 때가 됐다. 광주와의 경기에서도 무승부가 맞는 경기였는데 역시나 꾸역꾸역 3점을 챙기는 후반 막판 한 골 넣기, 이 정도면 몰라이시 감독님의 전술은 꾸역술이라고 볼 수 있고, 몰라이시 감독님은 마치 여러 골 넣으면 뭐해, 한 골만 넣으면 승점 3점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 경기 울산에게 좀 얻어맞고 전북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김도훈 감독님이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자원을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게가 실린 울산의 힘은 강력하다라고 보이고, 어이없는 퇴장 같은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 울산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울산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수원 대 상무. 수원은 지난 경기에서 수원이 수원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강원과 비기고 성남을 잡으면서 위태위태한 이임생 감독님께서 심폐소생술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와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요단강에 발을 담글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요단강에 발을 푹 담그셨죠. 역시 타가트가 성남전에서 한 골 넣었다고 부활했다고 하긴 이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구전에서 스타크래프트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옵저버의 역할만 했다라고 보였습니다. 공격을 안 해. 또한 타가트와 투톱으로 나온 김건희 선수는 슈팅 자체가 없었죠. 이렇게 공격진의 활약이 부진하고 그나마 미들 자원들 고승범과 김민우가 활약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대팀 상주 상무는 자원들 하나하나가 능력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을 수밖에 없고, 자원도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 결과 현재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런 좋은 성적에도 내년에 2부 리그로 내려가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또한 골을 기록한 선수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오세훈, 문선민, 송승민, 강상우, 문창진, 다양하게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 점은 상대팀이 수비하기에 굉장히 힘든 측면이 되겠죠. 맞대결 전적에서 11승 7무 2패로 수원이 압도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최근 한 경기는 상주 상무가 대승을 거뒀고, 최근 수원 홈에서의 맞대결 2경기에서는 2번의 무승부를 기록했던 것처럼 수원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수원 삼성의 최근 공격력으로는 상주 상무의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수비진을 뚫을 수 없어 보이고, 또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 삼성이 빠른 발과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문선민, 강상우 선수를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수원 삼성의 승리는 없다고 보고 상주 상무 사이드로 예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 지칠 수도 있는 하루기 때문에 재밌게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에 들어와 있는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특정 팀의 팬분들께서는 기분이 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현재 그 팀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듣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금요일 밤 축구토토 22회차 모든 경기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